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습니까? 별일 없죠? 오늘 187페이지인가요? 맞습니까? 앞에 복습을 한 개 할게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중개보수만 조금 정리할게요.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개업 공인 중에서도 책임이 있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우리 법에도 있는데 민법에는 보증제도가 없죠. 우리 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다? 보증제도가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가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죠? 에?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언제 왔는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죠? 우리 법에 의한 보증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상되는 것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한 금액이 있죠?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한도 초과하는 것은 더 이상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배상받을 수 없고 민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별도 청구. 요 관계.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같은 말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설정 금액 범위 안에서의 재산상 손해. 시험 잘 나오는 게 한도 초과한다 나오면 우리 법을 떠났죠? 누구에게 별도로? 개업 공인중개사 별도. 요 관계 이해하시고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모든 사람, 모든 행위,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죠? 특별법인 우리 법에 의한 배상 범위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여 적용.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하나여 적용. 그 작년 시험처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주어지면 어떤 법?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 모든 행위가 아니고 중개행위 하나여 적용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어도 한 일이 중개행위가 아니면 어떤 법? 대토권 기억납니까? 대토권은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뭐가 아니고 중개행위가 아니면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가했다. 그러면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있지만 어떤 법? 중개행위가 아니면 민법에 따라서 별도 청구. 모든 손해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하나여 적용. 그죠? 정신적 피해는 어떤 법? 민법. 이 관계가 시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죠. 중개행위이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고,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해도 중개행위가 아니면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럼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배상 책임 요건이다 그 말이죠. 배상 책임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상대방 보호 취지요.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배상 책임 요건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고 객관적 사회 통념성이다는 말은 중개 행위는 중개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세 가지를 하면 중개가 끝난 다음이죠. 그럼 계약 체결 후 나오면 중개 완성 후니까 중개 행위는 끝났죠. 원칙은 중개 행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상이 아니죠. 근데 매매 계약 체결 후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지만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속 관여하고 있다면 밖에서 객관적 사회 통념상 누가 봐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하고 있으면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 관여하다가 잔금 중에 일부를 횡령한 것은 뭘 하다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니까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보증기관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법에 있는데 나누실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경우에 책임이 있다. 그죠?
개업 공인인사가 직접 중개인을 하자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이거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업 공인인사가 중개인이죠, 아니죠? 이때는 간판을 미든 외형을 미든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 그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인사 행위로 본다. 간주죠? 이때는 무과실 책임. 요걸 꼭 구분하지 아셔야 돼. 요것만 구분하시면 보증은 별거 아니죠? 보증은 언제 설정해야 한다? 업무개시 전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특수부분 포함하여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그죠? 보증보험 공제는 보장받는 기간이 1년마다 갱신하는 거죠. 보증보험 또는 공제 나오면 우리한테 물을 것이 기간 만료가 나올 것이고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한다. 그죠? 공탁금은 금액을 직접 맡기는 것이다. 공탁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가 없다.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 싶으면 보증기관 가야 되죠. 갈 때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문 사본 갖춰서 보증기관에 배상금 지급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죠.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에 따라 손 씻고 보증보험은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은 보증. 이건 별거 없죠. 확인 설명이 있죠. 확인 설명.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 체결 전 다음에 누구에게?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돈을 버리네. 제 동전 억수 좋아하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주문에 동전 넣어다니는 억수 좋아합니다. 수강생들 자꾸 떨렁떨렁 하니까 듣기 싫다고 없어 빈다고 빼락해가 안 빼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하면 짝꿍이 매수 임차인에게 뭐 해야 됩니까? 확인 설명해야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중개가 완성된 때 나오면 짝꿍이 거래 당사자죠. 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상에 관한 사항 설명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완성되기 전 입다치면 500. 이렇게요. 나눌 줄 아셔야 돼. 이게 다예요. 7금지는 예외가 없다고 나중에 7금지에서 1호에서 4호까지는 1-1이죠. 5호에서 7호까지는 3-3이다. 그죠? 7금지는 작년처럼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연관돼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있죠. 고용인이 1년 1천만 원 사고 치면 고용인 본인은 직접 행위자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받고 양벌 규정에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을 얻고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그죠? 고용인이 3-3 사고 치면 본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인데 양벌 규정에 재판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3년 이하 징역형 얻고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과한다. 요 관계 양벌 규정 사례가 연결되니까 보시면 되죠. 진도 영도 복습하고 진도 나갑시다. 복습입니다.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이 187페이지에 교육 업무 위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포상금 교육 한 문제, 포상금 한 문제 그렇게 두 문제 나옵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교육은 앞에서 들어보신 교육이 실무 교육은 들어보신 적 있죠? 실무 교육은 등록 기준에서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고용 신고할 때도 소속은 어떤 교육을 받고 실무 교육 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전에 신고한다. 들어보셨죠? 교육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다. 1번에 실무 교육 땡땡 하시고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은 이전에 한참 이전에 교육 명칭 사전 교육이었어요. 땡땡 사전 교육 적어 보시고 사전 교육이다. 미리 알아서 받고 와라 그 말입니다. 더하기 미리 알아서 받고 와야 되니까 통지 규정이 통지 X 통지 규정이 없다고. 사전 교육 성격이고 더하기 통지 X. 넘겨보시면 2번 직무 교육 있죠. 직무 교육도 똑같이 땡땡 사전 교육 통지 X. 직무 교육하고 실무 교육은 자기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소속이 되고 싶으면 알아서 바꿔야 되는 게 실무 교육. 보존이 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바꿔야 되는 것이
직무교육에서 통지, 교육받으러 오십시오라 통지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밑에 하단에 연수교육이 있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다음에 받는 교육이죠. 재교육 적으세요. 재교육 성격이니까 교육 통지합니다. 통지 O 그렇게 적어보시고 보수교육, 재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게 연수교육. 그래서 통지 O 했죠. 옆에 페이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 몇 줄? 예방교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아니고 땡땡 실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더하기 통지합니다. 통지 O 그렇게.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앞에 실무교육 가보세요. 교육의 종류는 실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받는 교육이 뭐예요? 연수교육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별도로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것이 예방교육입니다. 이렇게. 일단 교육의 성격은 방금 전에 적으신 것처럼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에 지가 알았어요. 고용 신고해서 보존으로 일하려면 지가 알아서 사전에 미리 바꿔야 한다. 미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통지할 수가 없죠. 누가 등록 신청할 건지 누가 보존될 건지 모르니까 지가 알아서 바꿔야 하는 통지 규정이 없는데 실무 교육 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죠. 이건 재교육이어서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교육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통지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통제해야 한다. 통제해 나오면 연수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방교육하고자 할 때 통제한다.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통지 규정이 없어요. 그럼 앞에서 등록 기준에서 배우셨듯이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인가? 크게 나누면 누가 되고자 개업 공인에서 되고자 한다면 등록 신청일 전 얼마 이내? 1년 이내 알아서 바꿔야 되죠. 다시 등록 신청일은 아니지만 소속도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이다. 그럼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실무교육 받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두 사람 교육이 연수교육. 그러면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안에는 누가 빠져 있어요? 중개 보조원이 무자격자는 실무교육 대상자나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직무교육은 누구 대상인가? 중개 보조원 대상인 교육이 직무교육. 예방을 위한 교육은 부동산 거래 중개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등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이면 사원, 임원을 다 줄일 때 합쳐서 표현할 때 등이라 하죠. 자 그러면 보조원 대상인 교육은 두 개가 있네. 직무교육은 누구만 대상? 보조원 대상. 예방교육 대상자 안에도 보존이 있다 없다? 보존이 나오면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요즘에는 출제가 교육 대상자별 교육 명칭을 바꾸는 게 추세예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직무교육 받아라. 연수교육 받아라. 등록 신청인이 받는 교육하고 소속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 이렇게 연결하는 게 기본이에요. 소속은 직무교육 받아라. 중개보존 대상 교육이 직무교육.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몇 사람? 두 사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달고 있으니까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앞에 등록 기준에서 배우셨듯이 등록 기준에서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 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 대표자 포함 제외. 공인중개사 일것 할 때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일것 이어야 되고 대표자 제외 3분의 1이죠. 여기에 요거하고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 포함 제외. 여기는 포함하여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죠. 공인중개사 일것 할 때는 제외 3분의 1.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할 때는 포함 전원.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받아야 되죠. 이거 미리 알아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고 설치 신고죠.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소속도 실무교육 대상자이죠. 소속을 두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라고 하죠. 그럼 소속이 실무교육 받는 시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이것도 이제 시도지사만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이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은 실무교육을 연수교육을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누구만? 시도지사만. 실무교육은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사람, 소속이 되어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실무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업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실무교육 받으러 가시면 재미없어요. 별로. 공법을 다시 가르쳐요. 공법. 뭐 계약서 뭐 특약상 배워주고 하는데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세무사가 나와가지고 뭐 절세 방안 할 때 조금 눈을 떴다가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가 또 자다가 또 어떤 강의할 때 눈 뜨는가 풍수지리 할 때 눈을 좀 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재밌어요. 풍수지리 하고 뭐 수맥 잡는다 하고 막 한복 입고 온 사람은 완전히 의욕이 풍수지리 하는 선생님이 한복 입고 나오면 억수로 이제 고수처럼 보이잖아요. 봉 사오라 하고 막 나침반 사오라 하고 막 온천지 댕기다고 막 법률 지식 교육이고 시간은 하루에 실제 받으러 가시면 4일 8시간 꼬박 받아요. 2832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았죠? 다시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한 번 받으면 끝이니까 2년마다 계속 받는 교육이 뭐? 연수교육.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데 여기는 2년 전에 받았던 실무교육 당시에 받았던 법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여기는 법제도 변경사항을 교육하는 것이 연수교육. 여기는 법률 지식, 여기는 법제도 변경사항. 시간은 12시간에서 16시간. 직무교육은 누구 대상이니까? 중개보조원 대상인 교육이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바꿔오는데 여기는 이제 실시권자가 시도지사는 공통인데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등록관청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면 과목의 특징이 요즘 출제 경향이 쪼개지면 각각 읽을 줄 아셔야 돼. 시도지사는 중개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보조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쪼개서 읽으시고. 여기 보조원은 용어 정의에서 했듯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죠. 단순 업무만 보자기 때문에 교육할 게 법제도, 법률 지식 같은 거 필요가 없고 지금 윤리 등을 내용으로 교육하고 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 예방을 위한 교육은 현재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는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등록관청들하고 누구까지도 국토부 장관까지 여기는 세 사람이죠. 세 개를 다 끊어서 최근 시험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틀린 질문. 국토부 장관은 그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틀린 질문 나오니까 요건 지문을 세 개로 쪼개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국토부 장관은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할 수 있다. 여기는 앞으로 필요하면 실시할 수 있는 임의 교육이지 의무 교육이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실무 교육을 받아서 중개업을 하고 있겠죠? 실무 교육 받아서 소속으로 일하고 있죠? 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몸이 안 좋아서 폐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 신고할 수 있죠? 폐업 신고하고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이면 몸이 안 좋아서 문 닫았다가 1년 이내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아예 지 가게는 접고 남의 가게 소속으로 고용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폐업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에 나오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이든지 다른 부동산에 고용신고하든지 실무교육은 면제. 그죠? 소속 공인 중에서도 일하다가 그 가게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하게 되면 그 가게는 나왔죠. 1년 이내에 이제 소속자 떼고 나왔죠. 지금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가게 들어갈 수 있죠. 어쨌든 소속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 면제. 여기도 직무교육도 보조원이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고 일하고 있죠. 지금 하다가 그 소정하고 싸울 수 있나 없나요? 싸우고 나왔다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이면 보조원도 직무교육원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면제장도 시험 나오니까 어쨌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나오면 실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소속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통지하는 것이 두 가지다 그랬죠. 연수교육을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교육받으러 오십시오라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받으러 와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유일하게 과태료 처분이 있죠.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교육 중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교육만? 연수교육만. 여기는 예방을 위한 교육도 현재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그리고 실시권자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하려면 교육받으러 오십시오 통지해야 되겠죠. 예방교육일 며칠 전? 10일 전 예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러면 교육받으러 나오면 강의실도 구해야 되고 강사도 구해야 되겠죠. 교육 중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뭐만? 비용 지원 교육은 예방을 위한 교육만. 특징별 해서 가장 기본이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명칭 연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묻고 아시겠죠? 그럼 특징적인 과태료 처분은 연수교육만, 비용 지원은 어떤 교육만? 예방교육 이렇게. 그 다음에 실시권자 읽을 줄 아실 것.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누구만 나와야 되고? 시도지사만. 직무교육 넘어가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까지. 예방교육 넘어가면 세 사람 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까지. 됐어요? 교재 한번 보세요. 실무교육은 동그라미 1번 187페이지에 등록 신청, 등록 개설 등록 전 실무교육 사전 교육이다 그 말이죠. 첫째 줄 등록 신청 밑줄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괄호에 법인이면 사원 임원 있죠. 사원 임원 위에 대표자 포함 제외 사원 임원 밑줄 하시고 대표자 포함 적으시고 밑에 사원 임원 밑에 전원 적으시면 돼. 그냥 사원 임원은 하면 누굴 포함하는 개념이요? 대표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대표이사도 임원 아니야. 시험은 쪼개서 나오니까 대표자 포함인가 제외인가 전원인가 그걸 쪼개서 나오니까 포함하여 전원이. 분사무소이면 누구? 책임자. 등록 신청일 전 둘째 줄 얼마? 1년. 분사무소이면 설치 신고일 전 얼마? 1년. 실시권자가 누구만 있다? 시도지사 밑에 국장 X, 등록관청 X 한번 적어보시고 국토부 장관은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아니에요. 등록관청도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아니다. 다만 셋째 줄 예외 조항이죠. 다만 폐업 신고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 넷째 줄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됐어요? 고용신고 전 실무교육은 누구는? 소속은 고용신고일 전 얼마? 1년. 누가 실시? 시도지사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죠? 이것도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이든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든지 어쨌든 실무교육은 면제다. 그죠?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실무교육의 내용은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밑줄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이고 시간은 얼마? 2832 그죠? 직무교육은 실시권자 대상자는 중개보조원이고 고용신고 1년 이내 시도지사 뒤에 누구도 있고 등록관청은 누구는 빠졌다. 국장 X 적으시고 국장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직무교육 직무 동그라미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1년 이내이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직무교육은 보조원 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내 법제도 변경 없이 직업윤리 등이고 시간은 얼마? 3시간에서 4시간. 연수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은 실무교육 받은 두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은 중개보조원 들어가면 안 돼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 누가 실시 여기도 국장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되죠? 국장 X 등록관청 X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연수교육은 2년 전에 받았던 법이 바뀔 수 있으니까 실무교육하고 구별하실 것이 법제도 변경상이죠. 나머지는 실무 윤리 똑같고 시간은 12시간에서 12, 16 교육을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통지한다 그랬죠. 옆에 페이지 교육통지는 시도지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받고 또는 연수교육 받고 몇 년이 되기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그죠? 최근 시험에 1개월 전 이렇게 틀게 만드니까 쉽게 낼 때는 그냥 숫자를 냅니다. 제재는 교육 중에서 유일하게 제재 조항이 있는 것이 연수교육밖에 없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오늘 다 정리할 거고요. 그럼 4번에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세 사람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세 사람 모두는 둘째 줄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등 하면 모두죠.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임의 교육이죠. 의무 교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고 및 통지 있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예방교육 대상자 등이라고 밑줄 하신 게 밑에 셋째 줄 뒤에 대상자에는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소속뿐만 아니고 누구? 보조원 밑줄 하시고 보조원도 직무교육 대상 저게 뭐라나 예방교육 대상자이다. 그거 체크하시고 교육 공고 또는 통지는 세 사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일수 확립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며칠 전 10일 예열제입니다. 예방교육 10일 예열 교육일시 장소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거나 공고하거나 또는 통지해야 한다. 우리 시험 과목의 특징이 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선택이죠. 두 개 중에 한 개 하면 돼요. 공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내니까 선택 개념인가 두 가지를 다 하도록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게 서명 및 날인하고 서명 또는은 다르죠. 서명 및 하는 자리에 서명 또는 하면 틀린다고. 거꾸로 서명 또는 날인은 두 개 중에 한 개 하라 그 말 아니야? 그게 서명 및 하면 틀려요. 과목의 특징이 그러니까 알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교육비 지원이 있나요? 세 사람 예방을 위한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 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용 지원 교육은 어떤 교육?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같은 데서 쭉 나와 있죠. 설비, 장소 같은 거 넘기시고 교육의 지침은 다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괄호 거기는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은 뒤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전국 동그라미 전국 규모의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줄 있죠. 전국 규모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만 와야지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지침에 포함될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수탱이 문제 낸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시면 맞고 못 보셨으면 틀리시라 그 말이죠. 1, 2, 3번은 뭐 목적, 대상, 과목, 시간 그건 됐고 4번 강사 자격도 지침에 포함된다. 뭐 중기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자, 뭐 변호사로 몇 년 이상 그렇게 교육 강사 자격도 있고 밑에 수강료도 있나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수강료는 포함되는 강사 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쨌든 교육 지침 안에는 강사 자격도 포함이 되고 수강료도 포함이 되고 나중에 한번 읽고 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하시고 옆에 페이지에 기출 지문 분석 있죠. 메뉴에 실무 교육을 받은 기업 공인인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어떤 교육? 연수 나야지 이렇게 교육 명칭을 바꾼다는 거야. 직무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어요? 업무 위탁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뭐 출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교육처럼 박스 밑에 이 부분에 첫째 줄 누구는 등록관청 괄호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밑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누가 줘요? 기출문제처럼 국토부 장관이 포상금 지급한다. 시도지사가 포상금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주체는 등록관청만. 그 함정을 체크해서 계속 적어보시라고. 국장 X, 시도지사 X 그게 다 기출문제예요. 그럼 옆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줄 것인가 신고 고발 대상자를 꼭 구분하셔야 돼. 옆에 페이지에 중개업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사람을 뽑아서 딱 네 사람이에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누구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없어져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형벌이 얼마예요? 3-3이죠. 처음에 첫째 줄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땡땡 3-3 무등록 중개업자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앞에서 배우신 게 무등록이 더 있죠. 법인이 해산했다. 더 이상 기업공인인사 이다 아니다. 아닌데 해산 후에도 등록받음이 없이 계속 중개업하는 것도 뭐 무등록. 폐업 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해서 하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며칠? 지체 없이 기업공인인사 이다 아니다. 아닌데 계속 중개업한 것도 무등록 중개업.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등록이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등록을 취소받으면 등록을 없애겠다 그 말이죠. 등록증 반납해야 하네요. 오늘 배우시 반납하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그러면 기업공인사 아니죠? 계속 중개업하는 것도 누구? 무등록 중개업이다. 시험 요거 나왔어요. 폐업 신고 후 중개업한 자는 신고 고발 대상자 이다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 이다이다. 그럼 확장시키면 해산 후 중개업한 자도 등록 취소 처분 후 중개업한 자도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그죠? 그래서 신고 고발 대상자에서 옆에 위에 빈칸이든지 기억을 확장시켜서 한번 적어보세요. 해산 후 중개업을 한 자, 해산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그렇게 확장시켜서 읽어두시고요. 형벌조항 물을 때 똑같습니다. 그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요.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3-3 맞죠? 해산 후 중개업한, 폐업 신고 중개업했다. 등록 취소 처분 후 중개업한 자도 똑같이 무등록 중개업자 맞죠? 형벌 얼마? 3-3 똑같다. 같은 내용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이 있나요?
나중에 정리할 때 거짓 그밖에 부정 밑줄 하시고 부정 동그라미 부정한 방법이지만 개설 등록을 했어 안 했어요? 등록을 한 자 등록 동그라미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공무원에게 부정하게 청탁하여 등록했다. 그게 부정 등록이야. 일단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재 등록증 가지고 있네 안 가지고 있네? 중개업하고 있겠네. 개업공인중개사 2단이다. 2라고. 무등록은 아예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죠.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2죠. 그런데 지가 요건을 제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기 때문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를 맞지만 걸리면 이거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고 형벌은 똑같아요. 3-3. 모의고사에 그냥 기초를 물으면 갑은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개설 등록했다.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나오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등록한 경우 나오면 이거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등록한 자니까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등록한 자이기 때문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이고 나중에 적발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받고 형벌은 무등록과 똑같이 취급한다. 그렇게. 그다음 중개업에 필요한 증이 두 가지가 있죠. 밑에 등록증하고 자격증이죠. 등록증, 자격증은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도 신고 고발 대상자이고 남의 증을 등록증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도 신고 고발 대상자이죠. 출제 경향으로 만들면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이나 양수 대여받은 자는 아니다. 양도 대여한 자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고 양수 대여받은 자도 주죠. 그럼 양도 대여한 자는 여전히 자기 증이야 남의 증이야? 양도 대여한 자. 갑이 자기 증을 을에게 양도 대여했다고. 그럼 양도 대여한 증은 여전히 갑증 아니야? 절대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되면 절대 자격 취소. 근데 여기는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현재 을은 갑의 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뿐이죠. 자기 증이 아니네. 여기는 취소란 말이 없고 형벌은 공이 얼마? 1-1. 그럼 자 보세요.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네 사람만 신고 고발 대상자예요. 공통이 뭐예요 지금? 3-3, 3-3, 1-1, 1-1이죠. 모두 전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자 중에서 형벌 대상자 중에서 딱 네 사람만 신고 고발 대상자이죠. 그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신고 고발 대상자 있습니까? 행정 처분만 있고 형벌이 없으면 행정 처분 대상자. 이런 사람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나 행정 처분만 있고 형벌이 없는 것은 신고 고발 대상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면 이 사람들을 누가 수사해요? 검사가 수사하죠. 검찰청까지 넘어갔다. 그 말은 형벌 대상자에 대해서 재판 대상이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을 검사가 수사한다고. 그래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 고발 대상자 이다이다. 행정 처분만 받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형벌 사항 중에서 3-3, 1-1 요것만. 포상금 지급 대상 사유는 잘 나옵니다. 끊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뒤끝 있고 양도 대여한 자 밑줄 하시고 양수 대여받은 자 따로 밑줄해서 꼭 익히시고. 그래서 밑에 주의할 점은에서 위에 열관 사람이 아닌 이중 사무소 두었다, 이중 등록했다, 이중 소속했다 이런 사람은 법 위반은 맞죠? 법 위반은 맞지만 형벌 대상자도 맞지만 신고 고발 대상자 안에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 고발 대상자가 아닌 것을 골라봐라 하면 위에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사람만 신고 고발 대상자이지 나머지 형벌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 고발 대상자가 아니다. 신고 고발 장소는 신고는 어디 하러 가고 등록관청에 가더니 고발은 검찰청에 가겠죠.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합니다. 포상금은 누가 주고요?
등록관청만이 포상금 지급 주체고 신고 고발 장소는 수사기관까지. 수사기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미리 체크했듯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등록관청만이에요. 포상금 지급 절차가 포상금 지급권자는 누구만? 등록관청만이 포상금 지급권자이다. 수사기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 포상금 지급 절차에서 1.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포상금을 누가 주니까? 등록관청이 주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죠? 이번 조회 및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누구는 등록관청은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이때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그다음 밑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 그게 조건이에요. 당연히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사람을 등록관청에서 먼저 적발해서 검찰 넘긴 다음에 우리가 신고 고발 들어가면 늦었다 그 말입니다. 포상금을 타먹고 싶으면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고 고발 들어가야만 포상금 준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된 후이다. 줘야 안 줘요? 그런 조건이 붙으니까 전에 신고 고발해야 한대. 그러면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넷째 검사가 있나요? 어떤 결정? 안면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안면이 있죠. 수사기관의 검사가 무등록, 부정등록,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이 신고 고발 들어왔죠? 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죄가 인정이 돼요. 죄가 인정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너는 죄질이 나쁘니까 재판 갑시다. 공소 제기. 예? 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그럼 재판 갈 정도의 죄가 아니면 공소 제기인 기소를 유예한다. 요 두 가지가 검사가 결정한 죄를 인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공소 제기하고 기소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실 게 포상금을 줄 때 등록관청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줘야 할 때 검사가 어떤 결정을 했다면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만 떨어지면 포상금 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공소 제기 떨어졌다면 재판 갔겠네. 법원 재판 가서 무죄 판결 받고 나올 수 있나 없나요? 무죄 판결 받아도 이미 한 다음이야. 공소 제기가 된 다음이니까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런 거 이해하시라고. 그런데 수사기관이 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판결하는 것이고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은 죄가 없으니까 가십시오. 이건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안 준다고. 무혐의 처분하고 무죄 판결 다른 거예요. 무혐의 처분은 누가 하는 거고? 검사가. 무죄 판결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겠죠. 이걸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공소 제기한 때 준다? 무죄 판결 받아 준다? 같은 말이에요. 기소유예 결정하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비슷한 말이 무혐의 처분이거나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 제기 밑에 뭐 포함? 무죄 판결까지 포함입니다. 무죄 판결 받아도 공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포상금 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는 포상금 지급 안 한다고?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중개사 공부 6과목 하시고 어지간한 신문 보셔도 이제 이해가 다 됩니다. 공부 좀 되시면. 우리 애들 공부하기 전에는 경제신문 같은 거 볼 줄 몰랐잖아요. 뭐 말을 하면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에 일났는데 정말로 이 학원을 가야 되나. 수강생 같으면 제가 안 갔을 거야 아마. 몸이 막 천근만근 돼가지고 전주 일요일까지 어제까지 일을 해가지고 몸이 안 편하죠. 그래도 나오시니 맞아. 집에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오늘 수강생 같았으면 밀양 갔어요. 밀양 가가지고. 자 봅시다. 흔들리면 안 되죠. 괜히 바람 넣으면 안 되니까. 자 넘겨보시면 뭐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한번 보시고 포상금의 지급 있죠.
포상금은 1인당 각각 주는 게 아니고 건당 주는 건당 동그라미. 그런 게 함정이 인당 주면 안 돼. 인당. 얼마? 50만 원으로 한다. 그럼 포상금은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주죠.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주는 돈, 재원은 뭐 가지고 주는가?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인사가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하겠죠. 과태료 수입이 포상금 주는 재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없는데 포상금 줄 일이 많으면 돈이 딸릴 거 아니야? 보조받아야 되죠. 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누구로부터? 국고. 일부 동그라미 국고. 구체적으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얼마요? 50이네. 그거 어떻게 냈겠나요? 전부 보조. 전부. 국고가 아니고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낸다고. 일부 자리에 전부 X. 국고 밑에 협회 X. 그렇게 짚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기한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누가 했어요?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결정이란 말 나오면 뒤에 기한은 다 얼마? 1월. 앞에 한 게 나왔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하죠? 합격자 결정 나오면 얼마?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얼마? 1월 이내에 포상금 2월 해서 잘 나와요. 자격증 교부할 때도 2월 해서 틀리게 나오고. 5월달 들어가면 오후에 암기상 정리하면 할 겁니다. 5월달부터 안 놓으시겠지 이제.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응? 책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유학집 바뀌면 마음이 좀 바뀌겠죠. 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대답해라니 이라도. 지금 수업을 하다 보면 밖에 외부 강의 나와도 요즘에는 4월부터 특히 집중이 많이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수업하는데. 칠판을 봐야 되는데 칠판을 앞으로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그런 걱정이 많냐 하면 민법도 걱정이고 개론도 걱정이고 공법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지금부터 4월부터 4월 말이죠. 이제 4월 말 접어들고 있죠. 해가지고 몸에 온갖 6과목 귀신 다 붙어 있잖아요. 진짜죠? 계획 없이 귀신. 그러면 내가 민법을 좀 보려니까 누가요? 개론 귀신이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렇게 하죠. 2차가 공법을 좀 하고 싶어. 공법 제일 펴니까 누가요? 아니 1, 2차 동차죠. 민법 귀신하고 개론 귀신 확 다들죠. 그거 할 때 아니다 이렇게. 중개사법을 막 좀 하고 싶은데 뭐요? 등기법 귀신이 별거 아닌데 등기법 귀신하고 세법 양도세 귀신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 할 때 아니다 중개사법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계획표 들어요. 시간표 딱 잡아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무복과 하면 온갖 귀신 다 나와. 그렇잖아요. 갈등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표 잡아서 해보시면 짜투리 시간을 내가 얼마나 버리는지도 알아요. 그걸 1시간마다 잡지 말고 30분 단위에 한번 끊어보시라고. 끊어가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저 계획표 있거든요. 제가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라고. 적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그 있잖아요. 왜 옛날에 강시 영화 볼 때 머리 탁 붙이잖아요. 그게 계획표야. 우리는 6가 뭐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계획표야. 계획표에 딱 붙여놓으면 그게 그거야. 부적이야. 민법 귀신도 아무 말도 못해. 3번 수인이 신고 고발한 경우에 지급 방법 구분하시면 돼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그 밑줄 하시고 2번 2건 이상 밑줄 하시고. 포상금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갑을이 각각 포상금을 받을 최대 금액을 해서 포상금액 계산하는 것도 나오죠. 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갑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신고 고발 대상자 맞죠? 무등록 중개업자 갑에 대해서 한 건이죠. 한 건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3월 10일 날 같이 공동신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여기 공동신고죠. 갑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A가 먼저 2월 20일 날 신고 고발이 접수되고
갑이 무등록 중개업자로 나중에 적발한 B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3월 10일 날 신고 고발을 접수했어요. 한 건에 대하여 두 건이 접수됐죠. 그럼 보상금 어떻게 줄 것인가? A, B가 공동 신고 고발한 갑 무등록 중개업자를 검찰에 넘겼죠. 검사가 어떤 결정했다고? 공소 제기나 기소에 결정되면 보상금 줘라 그 말이죠. 그럼 보상금은 인당 주는 거예요, 건당 주는 거야? 한 건당 50만 원이니까 10사람이 와도 n분의 1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나면 균등하게 배분, 균등하게 n분의 1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예외가 있죠. 다만 A, B가 공동 신고 고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고 고발한 갑 무등록 중개업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의 결정이 있으면 내가 기여도가 커서 둘이 6대 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라고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택도는 하지 마라. 그냥 균등 배분하는 거예요. 뒤에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균등 배분하면 안 돼요.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 합의한 방법. 여기는 A가 먼저 신고 고발 접수됐죠. 신고 고발 접수를 했으니까 A가 신고 고발한 무등록 중개업자를 검찰에 넘겼을 거 아니야? 넘겨보니까 검사가 어떤 결정?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을 나면 이 B 사건은 B가 신고 고발한 것도 같은 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미 검사가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을 나면 B 사건을 넘길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때는 누구한테 주면 돼? 먼저 신고 고발한 뒤에 두 건에는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나중에 9월달 가면 난이도 높으면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두 건 접수했죠. 지금 두 건 하는데 A하고 C하고 먼저 신고 고발 접수할 수 있나요? B라는 사람이 나중에 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준다 그 말 아니야? 여기는 이제 공동이네. 지금 어떻게 줘요? 균등 배분. 두 건이어도 먼저 한 사람이 주는데 먼저 신고 고발한 사람이 공동으로 들어왔으면 균등이죠. 합의했으면 합의하면 이건 나중에 9월달 실전 모의고사 달 것이고 공동 나오면 균등 원칙, 합의 나오면 합의한 대로 두 건 나오면 누구에게? 최초.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됐죠? 옆에 수수료 있나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에서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몇 가지 경우? 6가지요. 항상 기억하고 티긋하고 미음을 항상 체크하시고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한다. 내야죠.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할 때 내야죠. 신고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내죠. 그 다음에 2번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은 교부인과 재교부만 구분하시면 되지. 교부 받는 것은 처음으로 찾아온다 그 말이죠. 내요. 교부 X입니다. 재교부, 분실 훼손을 이유로 다시 달라고 신청할 때 저희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지 교부 X. 수수료 납부하라 그 말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에 따라서 부담을 지우겠다 그 말 아니야? 부담을 지우려면 공법에서 기초를 배우시겠지만 법에 있는 만큼만 부담 지우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이외 사유로 수수료 내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고용 신고, 인장 등록 없어요. 6가지만 암기상으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하시고 넘겨보세요. 기출 지문이 있나요? 중개사무소 휴업 및 폐업 신고 수수료 납부해요? 그 엉뚱하게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 신청 시험 응시 설치 신고 암기하시고 교부가 아니고 재교부 재교부 그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 조금 쉬셨다가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